사실 한 달에 마지막 일자는 30일이지만 저희가 영업일 기준으로 마지막 날짜에 주문이 마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평일 기준 말일 14시 오후 2시에 모든 주문이 완료됩니다. 요거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마지막 날짜 29일에 미주문한 회원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자동 주문되는 교재가 있어요. 그 전에 꼭 원장님이 희망하시는 교재로 주문을 완료해 주시면 되고요. 시스템 이용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번 달 8일에 주문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신규 회원이죠. 그래서 4월에 신규 회원이기 때문에 4월 한 달 마지막 날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일, 이걸 규제 주문일 기간에 했다. 그러면은 4월이 이제 끝나고 2월 말일까지 5월의 마지막 날까지 이용을 해주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스템 이용은 이렇게 두 가지 기간으로 나눠져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주문을 할 때 기본적인 이제 교재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개념 플러스와 계산력 플러스 유형 마스터와 B 교재에서 계산력을 비롯한 여러 교재를 주문하실 수 있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A 교재에 개념이 있지만 B에는 개념이 없다. 초등에서는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중등은 아이들별로 학습 수준이 굉장히 다양하고 저희도 그에 맞춰서 라인업을 많이 맞춰놨기 때문에 정교재를 AP에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신규 가맹하신 분들은 한 3개월까지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주문하면서 지사님의 조언을 받으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 없이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교재 취소 수정 관련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화면 보이시죠? 저희가 5월부터 신규 시스템으로 주문을 하시기 때문에 미리 좀 이번 달부터는 신규 시스템 화면상으로 교육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재 취소란 말씀 그대로 교재를 잘못 주문했을 때 수정 또는 삭제하는 기능인데요. 오른쪽 보시면 이미지와 같이 아이가 주문을 회원을 하나씩 했는데 주문 완료 상태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매일 본사에서 승인한 시간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수정 버튼 누르시고 원래 해야 되는 교재로 다시 수정을 하면 발송 전에 수정 완료했을 때 교재가 원하시는 교재로 발송이 되고요. 이 밑에 시간은 다 안내를 드렸는데 좀 기억하시기 쉽게 표로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4월에 제가 20일부터 이걸 규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느 기간이다? 신규 규제 주문 기간이다. 이때는 만약에 5일 신규 규제 주문을 하시게 되면은 13시, 매일 13시에 자동적으로 전체 시스템에서 원장님들이 교재 주문한 게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일 저녁에 교재를 주문했거나 5일 오전에 주문을 한 경우에는 13시 5일에 정확하게 승인이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교재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 꼭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규제는 좀 다른데요. 이걸 규제 20일부터 시작했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9시, 2시 이렇게 두 번의 승인을 하지만 이렇게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승인하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21일이에요. 20일 날 저녁에 주문을 퇴근하시기 전에 했어요. 그러면 아침에 오시기 전에 한번 승인이 나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21일 한 10시쯤에 출근하셔서 그때 주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2시, 오후 2시에 승인이 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수정 시간이 이 시간 직전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8시 59분까지는 수정할 수 있죠. 근데 약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8시 한 50분, 예를 들어서 승인 시간 10분 전까지는 한번 수정을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하다면 이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조금 다른 거. 마지막 주문 날에는 대부분 마지막 주문 날에 주문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3번의 총 승인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9시, 2시 사이에 1시, 13시까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재 자동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승인되고 나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간 내
교재 주문 후 5일 이내까지 반품 신청이 가능하세요. 다만 다소 반품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셔서 미리 주문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품비 정산 방법 복잡하죠? 이것도 뒤에서 표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저희 교재 공급 인센티브 감행할 때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저희는 처음 한 명 썼을 때 24,000원에서 최대 100명 50%의 금액, 절반의 금액 12,000원까지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많은 할인 테이블이 적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100명 교실 되셔서 가장 저렴한 교재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글이 많죠. 인센티브 적용부터 해서 할인율 계산 여러 가지 있는데 요 3번만 한번 보고 갈게요. 교재 주문을 예를 들어서 20명 교실 원장님께서 하셨을 때 주문해서 택배로 가는 전표에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원가로 표시되어 있지만 월 마감 후에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먼저 주문을 하고 이후에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이 청구하는 월 마감 직후에 거래 명세서에서 할인 모두 적용된 가격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것만 확인해 주시고 뒷부분에서 나머지 줄글들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수학 선생님들이시니까 또 이제 문제 푸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문제 형식으로 제가 한번 가볍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솔 플러스 교실 손혜진 원장님이 50명의 아이들을 수업하고 있어요. 신학기를 맞이해서 나는 좀 귀찮긴 한데 그다음에 홍보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학교 홍보를 한 결과 대박이죠. 이번 달 4일에 25명의 아이들이 등록을 했어요. 이럴 때 문제 한번 해볼게요. 이걸 교재 기간에 몇 명의 교재를 주문해야 할까요? 네, 지문을 한번 잘 읽어봐야겠죠? 50명의 학생이 기존에 있는데 신규 회원 기간에 25명의 아이들이 등록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75명이죠. 플러스해서 요거까지는 간단하고요. 두 번째, 이제 할인율은 몇 명으로 적용을 받는가? 이게 좀 이제 응용 문제인데 이럴 경우에 저희는 총 100명의 회원 할인 테이블을 적용해 드립니다. 왜지? 75명인데 한번 뒤에서 이것도 풀어 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50명을 등록할 때는 50명에 대한 할인 테이블로 이런 금액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기간 때 25명이 들어와서 신규 기간에 25명을 등록했어요. 이 아이들은 요번 달까지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달 이걸 교재 때 75명을 신규 회원으로 포함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요번 달 25명 쓰고 다음 달 쓸 거 75명 주문했기 때문에 총 몇 명이다? 100명. 대박이죠. 절반의 가격으로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신규 입회하고 이걸도 주문할 때는 명수를 같이 합산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플러스로 아까 말씀드린 반품까지 설명을 드려보면요. 50명의 회원이 있는데요. 이번 달 안에 이 한 명을 반품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바로 이달 안에 정산이 돌아가기 때문에 49명의 금액에서 반품비가 추가돼서 이렇게 금액이 정산이 되는데요. 좀 복잡하게 되는 경우 내가 말일에 주문을 다 했어요. 근데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아이가 갑자기 좀 이번 달 지나고 월 초에 좀 휴원을 하게 됐어요. 이런 경우에 한 명을 빠져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다음 달에 49명이 되는데 여기 정산은 끝났잖아요. 전달에. 이런 경우에는 전달은 50명 그대로 정산이 되고요. 저희는 월 단위 마감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이제 한 명이 빠진 걸 적용해서 금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요거는 뭐 많은 경우는 아닌데 참고차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아까 제가 100명 할인 받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수학을 다들 잘하시니까 또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내가 50명이 있는데 이때 이걸 교실 때 주문을 안 하고 휴회를 한 다음에 이때 신규가 들어온 걸로 50명을 넣고 이때 50명을 넣으면 또 100명으로 받지 않을까? 네, 저희도 수학 회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할인 불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번 설명드렸고요. 교재비 입금은 말씀드린 대로 먼저 주문한 교재에 대해서 저희가 후 청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교재 주문하고 그 다음 달 영업일 기준 1일에서 5일까지
그래서 이 기간 이에 입금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기간 내 미입금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시스템으로 이제 미입금 처리된 교실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불편 겪지 않으시도록 기간 내 입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이것도 글이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원장님들이 한솔 플러스 수학 교실을 이용하시면서 원장님들이 학원에서 운영하는 실회원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과 저희 교재를 정확하게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네, 좀 이게 뭐가 맞나 하지만 회원을 정확하게 써주시기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교재 주문 관련해서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만 꼭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주문할 때 좀 헷갈릴 때는 이걸 교재 기간에 지사님과 꼭 통화하면서 정확하게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오해하실까 봐 5월부터 신규 시스템에서 주문을 하시게 되지만 이번 달은 4월이잖아요. 4월까지는 4월에 이걸교 주문일까지는 현재 시스템에서 주문을 하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모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송혜교 원장님처럼 100명 대박 원장님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는 입을 꼭 다물고 있었는데 오늘은 말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오늘 좀 말을 하려고 어제 좀 가만히 있었어요. 오늘 너무너무 반갑고요. 아침부터 이렇게 교육 들으시는 거 너무너무 힘든 거 저도 잘 알아요. 특히 이제 교실 운영하는 원장님들께서는 교실 운영 시작이 오후기 때문에 오후부터 이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침 일찍부터 나오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나와서 고생하시는 만큼 또 우리 한솔 플러스에 대해서 잘 알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내용은요. 한솔 플러스 콘텐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제는 교실 운영에 대해서 교실을 어떻게 운영하면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면 뭐 회원도 많이 할 수 있고 상담도 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으셨다면 오늘은 전반적인 콘텐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아이들한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원장님들께서 우리 한솔 플러스를 선택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들마다 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지사장님이 좋아서 가맹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컨텐츠가 좋아서 했어요 또는 네이밍이 좋아서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가맹을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컨텐츠가 원장님이 교실을 운영하시고 또 회원을 늘려가시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이미 가맹을 하신 분들 중에서 회원이 많은 교실들의 사례를 조금 보면요. 학부모 상담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학원 운영 자체에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학습 관리를 잘해줘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향상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 학원 믿을 수 있겠다. 한솔 플러스는 보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회원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아까 이제 정기 대리가 얘기한 것처럼 회원을 늘릴 수 있는 거, 100명 회원이 100명 교실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교육을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는 교육팀 김민서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한솔 플러스 콘텐츠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1시간 정도는 우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라인 콘텐츠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40분 정도는 우리가 이제 킬링 콘텐츠로 가져갈 수 있는 융합교육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솔 플러스 학습 시스템 이제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이제 한솔 플러스 시스템이 어떤 것을 기반으로 교재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지 들으셨을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했었나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교재를 개발하고 연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일단은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일단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잘하면 재미있어요. 근데 내가 잘 못하면 안 하고 싶어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은 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사진은 EBS 다큐의 한 장면인데요. 아이들의 타고난 낙관성, 나는 잘해, 나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낙관성과 과제 수행의 자신감에 대한 실험이에요. 이제 빨간 옷 입은 아이들이 낙관성이 높은 아이들, 파란 옷 입은 친구들이 낙관성이 낮은 아이들인데요. 과제를 이제 던져줘요. 영어 단어를 외우는 과제를 주는데 5단계로 나누어서 과제를 줍니다. 단어가 조금 다르죠. 빨간 옷 입은 낙관성이 높은 친구들한테는 재학년보다 높은 수준의 단어를 줬어요. 그리고 낙관성이 낮은 친구들은 자기 학년 수준의 단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가 올라갈수록 아이들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죠. 이게 턱을 괴는 친구들부터 이제 막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도 보이네요. 낙관성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스스로 성공에 대한 경험을 해본 아이들은 도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다음 문제를 성공한다 라고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오히려 낙관성이 낮은 친구들한테서 많이 보이고 있죠. 다음 문제에 다시 또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문제를 오히려 포기하겠다, 나 포기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빨간 옷을 입은 낙관성 높은 친구들한테서 많이 나타나죠.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뭔가 더 하고 싶은 거, 학습을 지속하고 싶은 그런 기반이 되는 게 자신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진행할 때는 원장님들께서 첫 번째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근데 내가 자신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어렵거나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50점밖에 안 나와. 라고 하면 하기 싫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오래 학습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자기주도 학습일까요? 학습을 계획을 해요. 일단은 학력을 진단하면서 나는 어디서부터 얼만큼 학습을 해야겠다 라고 계획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계획한 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할 때는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동기가 부여되면 좋겠죠. 나 이거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실행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계획에 따라 학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는 두 가지의 평가가 있는데요.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가 첫 번째예요. 내가 계획대로 실행했는지 보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학습 이해도에 대한 평가, 성취도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요. 이렇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아이가 주도적으로 했을 때 이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 보통 어떤가요? 너 가서 혼자서 공부해봐. 자기주도 학습 해보자. 계획부터 해보자. 라고 해서 아이를 그냥 내버려두면 계획하는 게 하루가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책상에 딱 앉아요, 우리 아이가. 책상에 앉았더니 책상이 좀 지저분해 보여요. 정리를 하기 시작하죠. 책꽂이를 막 정리하기 시작하고 필통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지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코칭이죠. 우리가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뭐 이렇게 교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시다 하는 원장님들께서는 대부분
티칭을 하셨을 거예요. 아이 앉혀놓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알려주셨을 거예요. 티칭을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코칭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환경 진단을 통해서 학습 계획을 짜는 것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학습을 할지, 그리고 실행하는 과정, 그리고 평가하는 과정까지 한솔플러스 학교실에 우리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기르는 것, 그리고 교실 운영하는 것까지도 도움을 다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한솔플러스 학습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어제도 한번 보셨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빈칸으로 만들어 왔어요. 자, 우리 아이들 학습 제일 먼저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요? 학력 진단 평가죠. 학력 진단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학습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결손 부분은 없는지, 어느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학력 진단 평가고요.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개념 플러스, 그리고 학생별 맞춤, 온라인 학습, 그리고 4단계 서술형, 계산력 플러스 연산까지 이렇게 4주 반복 학습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한 달의 학습이 끝나면 마지막에 학습 분석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상담을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학습을 진행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겁니다. 로드맵까지 제시할 수 있는 게 학습 분석표입니다. 중등도 마찬가지예요. 중등도 시작은 학력 진단 평가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4주 반복 학습을 진행하는데요. 우리 중등 같은 경우에는 초등은 기본 개념서부터 시작해서 학생별 맞춤, 이제 표준으로 돌아가는데 중등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스케줄에 따라서 학습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습 시기에는 개념학습 진행하고요. 진도 시기에는 유형학습 진행해요. 유형 파워 교재를 가지고 유형을 통해서 응용력을 기르는 학습을 진행하죠. 그리고 내신 대비 시기, 시험 봐야 되는 시기에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그래서 교과서 마스터,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습 시기든 진도 시기든 내신 대비 시기든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아이들 학생별 맞춤, 1대1 맞춤 들어가고, 그리고 서술형. 서술형은 시험 대비나 이런 거 상관없이 수행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마지막에 학습 분석표를 통해서 상담 진행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초등, 중등 학습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성되어 있는 거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쭉 볼게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학력 진단 평가죠. 학력 진단 평가는 왜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원장님께서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사전 상담을 보통은 진행하실 거예요. 엄마가 전화가 오면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지금 학습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얼만큼 진행했나요?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나요? 난이도는 어느 정도로 하셨어요? 이런 것들 물어보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아이를 볼 때 약간 고슴도치처럼 보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고슴도치처럼 뾰족뾰족한데도 예쁘다 하고 보셔요. 그리고 조금만 잘해도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닌가? 우리 영재고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학력 진단 평가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학습 시작점을 판단하고 학년별로 단원별로 계산력은 얼만큼 하고 있는지 진단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시험지는 가형과 나형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평가 범위를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이 아이가 학기 초에 왔어요. 그러면 3개 단원으로 묶여진 1~3단원 보시면 되고 학기 중간에 왔어요. 4에서 6단원으로 묶여진 세트형 시험지 보셔도 되는데 중간에쯤 애매하게 한 4월쯤 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단원을 지정하시는 게 또 필요하시잖아요. 3개 단원, 최대 3개 단원 묶어서 평가 범위를 지정해서 선생님 시험지로 출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왼쪽에 있는 게 가형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나형이에요. 문제 난이도 차이 조금 보이시나요? 가형이 기본형이고요. 나형이 실력형이에요. 사전 상담 진행하실 때 엄마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 아이 어떤 난이도로 학습 진행하고 있었나요?
학교 시험에 뭐 단원평가 같은 거 몇 점 정도 나와요? 물어봐요.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이 너무 잘한대요. 그러면 단원평가를, 진단평가를 볼 때 실력형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이는 수학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수학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켜보려고요. 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형으로 시험을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력진단평가는 보통 20분 정도 진행을 해요. 평가만 20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평가가 끝난 후에는 10분 정도 상담 진행하면서 우리 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로드맵을 엄마랑 같이 이제 공유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는데요. 20분 동안 아이한테 교실에 들어가서 문제 풀어봐 하고 엄마랑 상담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밖에서 기다리시더라도 원장님께서는 아이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래 풀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넘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아이가 문제에 대한 집착력이 좀 있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력은 어떻게 되는지, 연산 정확하게 받아올림 받아내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조금 보시면서 아이가 문제 푸는 성향, 학습하는 성향을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 교실에 와서 낯선 환경에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이 아이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그때 원장님께 의지하고 교실에 오는 게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학력진단평가를 볼 때는 원장님께서 옆에서 좀 지켜봐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켜보시면서 파악하셨던 그런 성향들을 엄마랑 이야기할 때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긴장해서 문제를 푸는데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학습 진행하면서 계속 있는 현상인지, 있는 성향인지 조금 이제 판단하면서 학습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형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형 시험지라도 평가용 문항이에요. 문항 자체는 평가용으로 걸러내진 문항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문장제 문제들도 들어있고요. 기본 연산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산형 문제 풀 때는 특히나 아이들이 받아내림, 받아올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실수하지 않는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력진단평가 이제 출력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메인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입회 진단평가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또 회원 정보 관리에서 우리 아이 이름을 눌러서 시험지 등록, 요 밑에 있는 진단평가 시험지 등록을 눌러서 이제 출제를 하시면 되는데요. 진단평가지는 세트형으로 묶여져 있는 3개 단원씩 세트형으로 묶여져 있는 시험지들이고요. 학년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제에서는 최대 3개 단원까지 묶어서 출제하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계산형 문제까지 골라서 시험지 등록을 하시면 여기 선생님 평가지 목록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단평가를 실시해 주시면 되고요. 진단평가를 실시한 후에 채점 입력을 해주시면 학력진단평가 분석표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학력진단평가 분석표는 평가에 대해서 막연히 어머니 잘 풀어요. 정확히 잘 풀었어요. 그냥 몇 점 나왔어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나의 높이, 나의 수준은 어딘지, 어떻게 되는지, 또 각 단원별로, 영역별로 성취도는 어떤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산출해서 정확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분석표 내용을 토대로 아이의 수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하실지 학습 계획을 부모님과 공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학습 계획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되죠. 실행할 때 원장님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 오프라인 컨텐츠부터 이제 말씀드릴게요. 초등 1일 표준학습 분량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개념 플러스는 몇 분 동안 진행하면 되나요? 이거 어제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개념 플러스는 25분, 계산력 플러스는 매일매일 15분, 그리고 학생별 맞춤 20분으로 총 60분을 기준으로 저희가 표준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교실의 상황에 따라서 요거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교실은 하루에 50분만 수업을 해요.
라고 하면 계산력 플러스 학생별 맞춤 이제 조금 더 시간을 줄여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초등 같은 경우에는 개념 플러스를 가장 기본 교재로 하고 있는데요. 호별 진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개념 플러스는 우선 이름이 개념 플러스예요. 이 교재로는 개념만 잡아가면 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쭉 진도표 보시면 1학년부터 3학년,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노란 부분 뭐라고 쓰여 있나요? 예습이라고 쓰여 있죠. 3개 단원씩 묶여서 방학 동안에 사용하실 수 있는 예습 교재예요. 자, 총 몇 호예요? 12호예요. 자, 그럼 어떻게 사용하시면 돼요? 한 달에 한 권 사용하시면 되죠. 한 달에 한 권 사용하시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1월, 2월, 7월, 8월 방학 동안에 사용하시는 예습 교재고요. 그리고 나머지 3, 4, 5, 6, 9, 10, 11, 12호는 학기 중에 한 달에 한 권 사용하시는 교재예요. 2개 단원 또는 1개 단원의 총정리로 묶여 있습니다. 자, 학력진단 평가 후에 학습 교재를 선정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달에 맞는 교재를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4월에 왔어요. 그럼 4호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간혹 4월에 왔는데 이 이전에 대한 학습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4호를 선택하려고 했더니 1단원, 2단원이 학습이 안 돼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3호를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4월에 3호 학습하고 5월에 4호 학습하고 이러면 진도가 조금씩 밀리게 돼요. 자, 이럴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4월에 왔는데 앞에 단원이 안 돼 있다 라고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교재가 1호를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호를 사용하시면서 1, 3단원에 대한 내용 한번 같이 다 훑어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학생별 맞춤이나 그 온라인 콘텐츠를 사용해서 좀 더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결손 부분을 잡아준 후에 그 다음에 진도를 맞춰서 나가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교재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예습포인데요. 한솔 플러스는 교재를 연구하고 개발할 때 가장 중점을 둔 게 자기 주도 학습 습관이죠. 그래서 개념 플러스는 아이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했어요. 단원별로 첫 번째 페이지는 생활 속에 있는 수학 이야기, 스토리텔링형 이야기로 단원에 대한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호기심이 생길 수 있도록, 이번 단원에서는 이런 거 나오는구나 할 수 있도록 그림과 간단한 빈칸 채우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눈에 보는 단원 같은 경우에는 단원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어요. 핵심 내용 정리하고 왼쪽에 가장 간단한 문제 수록되어 있어서 하나 읽어보고 개념 하나 읽어보고 문제 하나 풀고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개념 설명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통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수업하시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 쭉 다 설명해주고 가서 문제 풀어와 하시죠. 자, 근데 지금부터는 그런 티칭이 아니고 원장님께서 코칭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이한테 읽어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읽고 1번 문제 풀어봐. 2번 개념 읽고 2번 문제 풀어봐. 라고 아이가 스스로 읽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게 초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발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천이 10개인 수를 뭐라고 해? 어떻게 쓰는 거야? 공이 몇 개야? 이런 거 물어봐 주시면서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스스로 읽는 동안 요즘에 특히 조금 원장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아이들 문해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공감하시나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스스로 읽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부분 원장님들께서 좀 답답한 마음 꾹 누르시고 아이들한테 읽어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스스로 읽으면서 사고 능력까지 길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해가 잘 안 된 부분 혹은 문제를 푸는데 정확하게 풀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원장님이 핵심을 잡아주시면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알아보기는요. 개념 정리 그리고 빈칸 채우기로 원리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이가 스스로 해볼 수 있게끔
원장님께서는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시는 과정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익힘책 미리 보기는 말 그대로 익힘책의 대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운 개념을 다지기 할 수 있는데요. 익힘책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많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1단원 정리하기에서는 마인드맵 형식으로 해서 아이들 빈칸 채우면서 개념 정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도호 한번 살펴볼게요. 진도호는 예습 시기의 개념을 한번 다뤘어요. 그리고 진도 시기에 한 번 더 배우는 거겠죠. 네, 예습 시기에 아이가 개념을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원장님의 설명이 조금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진도호는 아이가 정말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미리 보기에 간단하게 내용이 쭉 다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거 이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도 계신데 한 번쯤 읽어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막 딸딸 외워야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한번 읽으면서 내가 배웠던 것들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한번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배운 내용 떠올리기. 요거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틀리는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하면 결손 잡는 게 우선돼야 돼요. 배운 내용 떠올리기 같은 경우는 이전 단원에서 배운, 이전 관련된 연계된 단원에서 배운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지난 학기에 배운 같은 영역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결손이 있다라고 하면 사전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결손학습 먼저 시작을 하신 후에 단원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에 다가가기는 우리 아까 이제 예습부에서 봤던 것처럼 빈칸 채우기로 쭉 나와 있고요. 핵심 속 여기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개념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과 친해지기. 앞에 이제 개념에 다가가기하고 한 페이지를 한 장으로 세트로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개념 읽고 옆에서 문제를 풀어봐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아이가 쭉 문제 풀어온 거 정확하게 풀었는지 한번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까 예습포랑 조금 달라진 게 유형 익히기. 수학은 유형 문제를 통해서 응용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유형 익히기는 앞에서 문제가 하나 나와 있고 쌍둥이 문제로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게. 우리 아이가 유형이 좀 약하다라고 하면 1번 문제는 같이 풀어봐 주시고 1-1번 문제는 아이 스스로 풀어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원 끝내기. 네. 그리고 수학으로 말해요. 특히 이 수학으로 말해요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단원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사고력형 문제라던가 스토리텔링형 문제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한번 그 단원의 내용 정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속속 정리에서는 빈칸 채우기 하면서 마지막으로 개념 한 번 더 정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 제목이 개념 플러스예요. 이 교재에서는 응용력을 많이 키운다거나 심화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완전 학습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념만 잘 잡았다라고 하면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학학습하면 빠질 수 없는 거, 연산이죠. 연산 잘한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다 연산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요. 연산에서 실수가 있거나 연산이 정확하지 않으면 수학 자체가 재미없고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 학습을 꼭 기본으로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이 풀어보기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원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죠? 얘가 연산을 하루에 막 1시간씩 앉아서 공부한다 라고 해서 연산이 막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연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건데요. 그래야 정확도도 높이고 실력도, 속도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솔 플러스 연산교재 이름은 계산력 플러스예요. 교실에서 하루 15분씩 매일매일 학습하는데요. 이제 교재 이제 보시면 이렇게 3페이지
하나, 둘, 셋 이렇게 3페이지를 학습하게 돼요. 문제량이 많지 않죠. 대신에 중요한 건 매일매일 꾸준히 학습하는 거죠. 매일매일 꾸준히 학습하면서 학습 습관. 나 오늘 공부해야 돼. 오늘도 하는 날이야. 매일매일 하는 거야. 라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도전 하루 한 문제에서는 간단한 문장들 문제로 스스로 식을 쓰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교실에 상담 왔는데 우리 아이 연산 학습지하고 있어서 연산은 따로 안 해도 돼요. 라고 하시는 어머님들 있으세요. 그리고 연산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요. 연산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도 계세요. 이런 어머님들 미리 사전 상담해 주셔야 되죠. 학습지 따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 우리 아이 집에서 학습지 꾸준히 잘해요? 매일 싸우시지 않으세요? 학습지 밀리지 않으세요? 우리 교실에서 매일매일 꾸준히 연산까지 관리하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시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하기 때문에 분위기도 잘 잡혀 있어서 오래 걸리지 않아요. 밀리지도 않아요. 라고 상담 진행해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 연산만 집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 상담으로 잡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계는 A부터 예비 중학까지 총 72권인데요. A부터 2단계까지는 총 12권, 한 달에 한 권씩 사용하실 수 있게끔 12권 구성이고요. 그리고 F단계는 8권, 예비 중학 4권. 으로 해서 예비 중학 단계까지 학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1학년 딱 들어오자마자 1월 달에 1호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예비 중학까지 가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예비 중등 선행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학습할 수 있게 하면 초등과정부터 중등 1학년 학습에 필요한 연산력까지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처음 상담 아상력 진단 평가 진행하고 나서 어떤 교재를 선택해야 되는지 계산력 평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초등 오프라인 교재가 한 권이 더 있는데요. 유형 마스터예요. 유형 마스터는 수학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는 5, 6학년 대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문제풀이 중심의 유형학습 교재이고요. 그래서 개념은 개념 플러스에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 학습할 수 있도록 나와 있고요. 기본 유형부터 실력 유형까지 각 유형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응용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교재는 8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2권이 아니라 학기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8권, 3, 4, 1호부터 8호까지인데 실제로 사용하시는 월은 3, 4, 5, 6 월하고 또 90, 11, 12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초등 5, 6학년만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 교재는 개념 플러스를 사용하시면서 사용하시기는 좀 양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진도가 되게 빠르다. 문제 푸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유형별 학습 좀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2권을 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아이가 이해력이 높다. 개념호를 풀려봤더니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 하는 친구들 진도호, 개념 플러스 진도호 대신에 유형 마스터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초등 오프라인 교재는 3권이에요. 뭐뭐 있었죠? 개념 플러스 계산력 플러스 유형 마스터. 이렇게 3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등은 시기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 교재들이 조금 더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습 시기, 그리고 진도 나가야 되는 시기, 내신 대비 시기, 그리고 또 하나 특강 교재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습 시기부터 좀 더 살펴볼게요. 개념이에요. 교재 이름이 개념. 그럼 얘도 개념 플러스처럼 뭘 하면 돼요? 개념만 잡으면 돼요. 이 교재에서는 응용력을 높이거나 하는 것보다는 개념을 완벽하게 잡아간다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예습 시기에 보통은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단원 시작하기 전에 관련 이제 사전학습 내용 확인하는 과정 들어가고요. 그리고 개념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문제들 드릴형 문항이라고 하는데 드릴형 문항으로 기초 연산 문제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 이 개념은 이런 내용. 개념만 정확하게 잡아갈 수 있도록 쭉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개념 속속 정리. 요거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 우리 아이들, 중앙 아이들, 새로운 용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소인수, 약수, 배수, 뭐 배운 거더라도 소인수 분해 등등등, 인수분해, 새로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용어들 정확하게 모르면 문제를 읽어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 정리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공책에 이렇게 줄줄이 붙여서 개념집으로 또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신데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원 마무리에서는 소단원 평가로 배운 개념을 적용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단원별로 7건으로 분건이 되어 있어요. 이건 월교재가 아니라 아이들 진도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유형이에요. 개념을 먼저 예습시기에 학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유형을 통해서 진도를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념별 기본 유형을 익힐 수 있도록 했는데요. 유형에서는 쌍둥이 문제를 통해서 같은 개념에 대한 문제 여러 번 풀어보면서 유형을 학습하면서 응용력을 길러볼 수 있습니다. 또 서술형, 유형별 서술형 문제로 학교 서술형 평가도 대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진도식에 사용하는 교재가 한 권 더 있는데요. 아까는 유형이었죠. 이번에는 유형 파워. 이름 그 차이 살짝 느껴지시나요? 유형 파워도 유형하고 같이 진도시기에 활용하는 교재인데요. 유형도 쓰고 유형 파워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이해도가 조금 낮은 친구들은 유형을 사용하시고, 이해도가 빠르다, 뭐 이렇게 쌍둥이 문제 같은 거 안 풀어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라는 친구들은 유형 파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 개념부터 기본 유형, 그리고 시험 빈출 나오는 핵심 유형, 만점에 도전하는 발전 유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서술형 문제 통해서 아이들이 서술형까지 잡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금 파워, 그러니까 유형하고 유형 파워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 문제, 같은 개념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쭉 나와 있어서 한 가지 유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쭉 풀어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유형 파워에서는 쌍둥이 문제 없이 아이들이 한 가지 유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풀어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중등의 경우 유형은 중하위권 친구들, 중위권, 하위권 친구들, 그리고 유형 파워는 중위권, 상위권 친구들까지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등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친구들 시험 보잖아요. 그죠? 시험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시험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학교마다 교과서가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시험 대비하는 게 또 달라져야겠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한솔플러스에서는 전국의 교과서를 비교하고 분석해서 꼭 나오는 필수 문제들, 그리고 신경영 문제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 교재가 바로 교과서 마스터예요. 교과서 문항을 난이도별로 일단은 구성을 해놨고요. 교과서와 같이 주관식 문항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문제 풀면서 자기 교과서 문제 푸는 것처럼, 교과서 학습하는 것처럼 학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경영 문제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교과서 이제 바뀐 교과서, 옛날에 저희 이제 시대가 사용하던 교과서는 조금 간단한 교과서잖아요. 그죠? 개념 나와 있고, 문제 나와 있고, 단원평가 나와 있고, 이렇게가 마무리였는데, 신경형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교과서들은. 그죠? 그래서 교과서 신경형 문제까지 잡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 이제 한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교과서 수행과제로 나와 있는 문제예요. 실제 교과서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해온 거예요. 교과서 수행과제로 나와 있는 문제고, 오른쪽에 있는 게 교과서 마스터에 있는 문항이에요. 어때요? 비슷하죠? 실제로 저희가 교과서를 다 분석해서 문제를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교과서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 교재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간단한 수행평가나 단원평가는 시험을 보는데 전국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정규 시험은 거의 치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첫 시험에 대한 긴장감이 굉장히 높고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해요. 학교에서 OMR 카드 사용하잖아요. OMR 카드 실수하면서 긴장하기 시작하면 시험이 다 끝났는데 체크를 다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을 못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 교재를 저희가 구성을 해놨는데요. 모의고사 교재에서는 실전 모의고사 단원별 기출문제부터 시작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기본, 실력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요. 연습용 OMR 답안지까지 수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솔플러스 모의고사 교재 문항들은 전국 학교 기출 문항 유형을 분석하고 수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교실에서 연습해보고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딱 45분 재고 45분에서 50분 재면서 OMR 카드 체크하는 것까지 진짜 시험 보기 전날, 전전날, 일주일 전 이렇게 대비할 수 있게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는데 개념 교재를 제외하고 유형 파워, 그리고 교과서 마스터 이런 것들 전부 다 서술형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조금 부족하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서술형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특강 교재로서 또 사용하실 수 있는 서술형 교재가 있습니다. 중1학년 수행평가 대비할 때, 그리고 2, 3학년 서술형 평가 비중이 클 때 이렇게 특강 교재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서술형 교재에서는 예시 문제하고 유사 문제로 서술형의 다양한 유형을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 신경형 문제, 신경 따라잡기에서는 스토리텔링형 융합형 문제, 그리고 아니면은 과학이나 사회하고 융합된 그런 문제들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고력 문제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연습해 볼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풀어볼 수 있도록 연습이 가능한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실에 중등 상위권 아이가 왔어요. 처음에 왔는데 진단평가를 봤더니 너무 잘하는 친구예요. 자, 그럼 이 친구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풀리면서 성취도를 더 끌어올리고 싶은 그런 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실에 와서 이제 스스로 잘하는 친구들은 비교적 원장님 손이 좀 덜 가기 때문에 특히나 잘하는 친구들은 도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위권 특강에서는 알짜 개념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력 정복 문제, 심화 정복 문제. 그래서 심화형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 키운 아이다 또는 잘하는 아이가 왔다라고 했을 때 이런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문제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재 가지고는 내신의 최고 수준 문제들 또는 각종 경시대까지 준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중등 교재예요. 영역 특강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문자화식 파트는 굉장히 잘하는데 함수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문자화식이나 함수처럼 계산하는 문제는 잘 푸는데 도형만 나오면 어쩔 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친구들이 있을 때 영역별로 나누어서 학습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습용 총정리 교재로도 사용하시거나 중등 방학특강 교재. 어머니 우리 이번에 도형특강 진행할 거예요. 이런 방학특강 교재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조금 약한 부분이 특별히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집중학습용 또는 보충학습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 유형과 핵심 유형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등과정 예습할 수 있는 교재예요. 우리 한솔플러스가 다니는 우리 학년이 어떻게 되나요? 초등 1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예요. 근데 중등 3학년에서 3학년 것까지만 딱 끝내고 끝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고등과정 예습하는 것까지 같이 진행하시면 여기까지 진행하고 졸업시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용 시기는 고등과정 예습
시기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12월부터 2월까지 사용하시는 3개월짜리 학습 콘텐츠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중등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 빨리 끝나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당겨서 일찍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선행 나가는 친구들도 미리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상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대비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대비시켜 놓고 졸업을 시키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도 적응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 개념 확인부터 드릴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개념 다지기 할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중등 이제 교재를 보여드렸는데요. 개념, 유형 파워, 교과서 마스터, 모의고사 기본으로 사용하시는 교재가 있고요. 서술형부터 시작해서 특강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영역 특강, 상위권 특강까지 그리고 단단기초 고등학교 예습반 단단기초까지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교재를 어떻게 사용하시면 돼요? 시기별로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 애가 왔는데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하면 교과서 마스터 또는 모의고사 교재 사용하시면 되고요. 진도를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유형 파워 예습 시기다. 그러면 개념 교재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교재 단원 구성 몇 호에 몇 단원이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교실 홈페이지 소식 자료실 교육 자료실 들어가시면 중등 교재 구성표가 올라가 있어요. 업로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찾아서 한번 쭉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찾으시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찾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중등으로 검색하시거나 중등 교재로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각 호별로 몇 단원이 들어가 있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프라인 컨텐츠 전부 다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 한술 플러스는 오프라인 교재로만 수업하는 그런 이제 가면 아니죠. 그죠? 우리 한술 플러스에서는 오프라인 교재도 사용해서 수업을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온라인 교재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컨텐츠 쭉 보여드릴 텐데요. 원장님도 혹시 우리 신규 홈페이지 접속해 보셨을까요? 접속을 해보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전 과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이따가 한번 실습하는 과정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학습관리 저기 이렇게 쭉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학습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쭉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쭉 다 보실 수 있는데 교재 맞춤, 교재 플러스, 맞춤 문제 은행부터 시작해서 오답 노트 활용하실 수 있고요. 초등, 중등, 주제 학습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한번 들어가셔서 꼭 전부 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교재 맞춤부터 보여드릴게요. 교재 맞춤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교재에 맞춰진 컨텐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재 있잖아요, 원장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교재의 맞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면 교재 맞춤 들어가셔서 학년 선택하시고 학생 이름을 선택하면 이렇게 하단에 시험지 생성창이 떠요. 자, 그럼 이 생성창에서 학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교재를 선택해요. 교재를 선택하는데 이 교재는 우리 아이의 3개월치 교재 주문 이력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주문이 안 되어 있는 친구는 교재가 안 뜰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번 달에 처음 입회한 친구다. 그럼 교재가 한 권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누적해서 3개월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학습 진도에 맞춰서 교재를 주문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요 교재 맞춤하고 연동되는 컨텐츠, 우리 오프라인 컨텐츠는 초등 개념 플러스 유형 마스터 하고 중등에서는 유형 파워, 교과서 마스터, 모의고사 이렇게 총 6건이 교재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 교재들 중에 하나를 주문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교재 맞춤 컨텐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교재를 선택했어요. 교재를 선택하면 이렇게 학습 코너가 생겨요. 학습 코너는 보시면 교실 출력 그리고 온라인 숙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교실 출력은 우리 교실에 왔을 때 내가 인쇄해서 주는 것을 얘기하고요. 온라인 숙제는 학생용 홈페이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학생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아이가 집에서 모바일로 혹은 태블릿으로 PC로 학습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 출력 온라인 숙제 선택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개별로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문항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문항수는 실제 우리 교재 있잖아요. 오프라인 교재의 코너별 문항수를 고려해서 구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항수는 고정이 되어 있고 각 코너별로 학습 코너별로 문항수가 다른 것은 우리 교재하고 맞춰져 있는 문항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학습 시작일을 선택을 하는데요. 1주차 단위로 생성을 하게 돼요. 1주 단위로 생성을 하는데 최대 4주 후에 주차까지 생성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전 주차는 생성이 불가한 상태예요. 이전 주차는 생성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가 포함된 주부터 생성이 가능해요. 오늘이 20일이죠. 그러면 18일, 이 4월 3주차부터 생성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제 옵션 같은 경우는 문제 블록 설정이 디폴트로, 문제 블록 설정이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체크를 해제하시면 문제가 이렇게 잘려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 블록 설정은 체크되어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설정 값을 입력한 후에 시험지 생성하기를 누르면 시험지 하단에 생성된 문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 구분해 보시면 교실, 숙제, 교실, 숙제, 교실. 제가 아까 이렇게 체크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실만 선택해서 아이한테 출력을 해주실 수도 있고 숙제는 아이가 집에 가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물론 출력도 가능하세요. 출력도 가능하신데 숙제는 온라인으로 해볼 수 있게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버튼을. 자, 여기 채점 입력을 누르시면 채점 입력 창이 떠요. 그래서 동그라미, X, 세모 순서대로 채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채점란 아래에 선택 박스가 있어요. 여기에 체크한 문제는 오답 노트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맞추긴 맞췄는데 이거 찍어서 맞춘 건지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면 오답 노트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저장을 누르면 여기 체크를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채점 입력이 완료가 돼요. 그래서 채점이 완료가 된 거는 이렇게 까만 동그라미로 표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지 보기에서는 이 문항을 봤는데 우리 아이가 이거는 풀어봤던 문항이다. 혹은 다른 문항을 풀리고 싶다라고 하면 변경을 눌러서 문항 변경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문항은 안 풀어도 되겠다라고 하면 삭제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항을 쭉 봤더니 오류가 보여. 뭔가 숫자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그림이 안 나온다거나 할 때는 오류 신고를 눌러서 바로 오류 신고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에서는 풀이 공간 여백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 따라서 풀이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글씨가 커서 풀이 공간이 부족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원장님들 교실 운영을 하면서도 풀이 공간 여백을 조정해서 조금 더 이제 페이지를 줄이고 싶다라고 하실 때 여백 설정 하실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인쇄 누르시면 교실 원장님 교실에 있는 프린터와 연결돼서 인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체크하셔서 교실이나 숙제로 체크하셔서 일괄로 인쇄하실 수도 있고요. 일괄로 채점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점은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는 건데 입력을 해주셔야지 오답 노트에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교실에서 풀어온 거 색연필로 다 채점하시잖아요. 그러면 틀린 문제 뭐뭐 있었는지 확인하셨다가 체크해 주시고 오답 노트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 주차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더 풀어봐야 된다라고 하면 최종 주차 삭제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교재 플러스예요. 교재 플러스는 단원평가, 유형 플러스, 익힘책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트형 시험지예요.
우리 아까 교재 맞춤 같은 경우에는 DB 문항인데 아이들마다 문제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세트형 시험지라서 모든 아이들한테 같은 시험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원평가 같은 경우에는 초, 중 등 전 학년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난이도에 따라서 기본형과 실력형 각 2회씩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트형 시험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각 단원별로 문제를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원평가는 이제 언제 사용하시면 좋을까요? 말 그대로 평가잖아요. 한 단원에 대한 학습이 모두 끝났을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실 내에 평가로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단원평가 본대요. 혹은 학교에서 수행평가 본대요. 중간고사 볼 거예요. 라고 할 때 시험 대비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별 맞춤에서 3레벨 이하 사용하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는 기본 문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시험지 보시면 문항들이 전체적으로 평가형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문제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문장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항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형 플러스예요. 유형 플러스는 개념 학습이 끝난 후에 필수 유형 그리고 핵심 유형을 학습하면서 응용형을 좀 키우고 싶다. 유형 학습을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콘텐츠예요. 이거는 단원평가하고 마찬가지로 전학년, 초등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전학년 사용 가능하고요. 기본형, 실력형 난이도 각 2회씩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단원평가와 마찬가지로 초중등 전학년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이거 근데 문항수가 단원평가는 20문제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유형 플러스는 각 단원별로 문항수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왜냐면 시험지를 보시면 각 유형마다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딱딱 20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유형별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문항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재 플러스 마지막 익힘책 플러스예요. 익힘책 플러스는 제목 그대로 초등 익힘책 수준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학년은 초등 1학년부터 초등 6학년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익힘책하고 유사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항수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문항수들은 초등 익힘책에 나와 있는 그 문항수하고 같은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트형 시험지인데요. 단원별로 문제를 출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이도는 기본, 실력형 각 1회씩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지 보시면요. 왼쪽에 보이는 게 익힘책, 우리 아이들 실제 익힘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익힘책 플러스에 나와 있는 문항들이에요. 문항 구조가 비슷한 것들, 그죠? 익힘책 수준의 문제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풀어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익힘책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하면 제일 먼저 우리 원장님들께서 떠올려야 하는 게 1대1 맞춤이죠. 그죠? 가장 학생별 맞춤. 우리 원장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별 맞춤은 1에서부터 9레벨까지 아이 수준에 따라서 난이도를 원장님께서 직접 지정해서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흥미 있게 수학 학습할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학습할 수 있도록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생별 맞춤 이것도 마찬가지 콘텐츠 생성하는 방법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학년하고 이름 선택하시는 것까지는 마찬가지예요. 학생별 맞춤 시험지 생성 창이 이렇게 뜨면 이 내용들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내용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습 유형은 시기별로 예습, 진도, 내신 대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1, 2월에 개념 플러스 예습호 진행하잖아요. 처음 배울 때는 예습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학기 중에 공부한다라고 하면 진도로. 그리고 여러 번 학습하고 싶다. 이미 진도 나간 건데 한 번 더 학습해야겠다. 시험 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내신.
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정과 학기 선택하시는데 전학년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학습 단원 한 단원씩 선택이 가능해요. 자, 근데 예습하고 진도일 때는 이렇게 각 1단원씩 한 단원씩 선택이 가능하고요. 내신 대비는 시작 단원과 끝 단원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기 총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1단원부터 6단원까지 모두 선택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단원별로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 이거는 잘하는데 앞쪽은 잘하는데 뒤쪽에만 조금 어려워한다라고 하면 부분 단원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레벨은 1에서부터 9레벨까지인데요. 원장님 이렇게 조금 쉽게 생각하기에 1에서부터 9레벨이니까 1, 2, 3레벨은 하, 4, 5, 6은 중, 7, 8, 9는 상 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레벨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노란색이 가장 낮은 난이도의 문항이고요. 남색이 가장 높은 난이도의 문항이에요. 문항이 다 섞여 있죠. 쉽게 4레벨을 보시면 가장 쉬운 문제도 들어있어요. 4레벨을 딱 문제 뽑아서 봤는데 이거 왜 너무 쉬운데 왜 들어있지? 하시는 문항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문항들을 적절히 이제 구성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낮은 난이도에서부터 도전할 수 있을 만한 난이도까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들께서 이제 이 난이도를 지정하실 때는 우리 아이가 스스로 80% 할 수 있게끔 80%는 나 스스로 아이가 스스로 질문 없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나머지 20%는 도전할 수 있을 만한 문제. 나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풀어볼까? 혹은 힌트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 알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문제 수준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제를 지정을 해주셨는데 100점이 계속 나온다. 그럼 난이도를 너무 낮게 지정해 주셨을 수 있는 거죠. 문제를 푸는데 매일매일 푸는데 매일 한 70점, 60점 이렇게 나온다. 그럼 난이도 설정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항수는 10문항에서 5문항에서 30문항까지 5문항 단위로 출제가 가능하시고요. 요거는 아이들이 이제 학습 수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개념 플러스 푸는데 이번 단원은 개념 플러스가 좀 오래 걸린다. 개념 플러스를 좀 더 많이 풀어야 되는 날이다. 라고 하면 문항수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학습 시작일은 교재 맞춤하고 마찬가지예요. 1주 단위로 생성이 가능하고요. 최대 4주 후에 주차까지 생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 달치를 미리 출력을 해놓으실 수도 있는 거죠. 자, 학습 요일은요.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차 지정할 수 있고요. 중간에 월수금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주말평가는 학습요일 마지막 학습요일 이후로 지정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월, 화, 수를 학습요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럼 주말평가는 목, 금, 토 중에서 선택이 가능해요. 그럼 월, 화, 수, 목, 금까지 학습요일을 지정을 하면 토요일만 주말평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학습요일 지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출제 옵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솔이의 학생별 맞춤 시험지 생성 구성을 전부 다 했어요. 이제 시험지 생성하기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하단에 이렇게 학습 정보가 뜨게 됩니다. 채점 입력하는 거나 시험지 보기, 인쇄미리 보기 이런 구성은 전부 다 같고요. 주말평가를 설정을 했을 때 오답 위주로 생성할지 신규 문제로 생성할지 유사 문제로 생성할지 체크하셔서 생성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시험지가 뜨고 이것도 마찬가지 선택해서 인쇄하는 거 그리고 일괄로 채점하는 거 전부 다 가능하니까 기능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맞춤문제은행에서 선생님 시험지예요. 요거는 우리 원장님들께서 잘 활용만 하시면 정말 좋은 시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인데요. 한솔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항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컨텐츠예요. 교재 맞춤, 교재 플러스, 학생별 맞춤을 사용하시면서 그 이외에 더 많은 문제를 풀리고 싶다. 혹은 더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풀리고 싶다. 혹은 평가형 문제를 내가 만들고 싶다. 라고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난이도는 기초, 기본, 실력, 심화, 경시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초등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년에서 단원별로 또는 영역별로 출제 가능하기 때문에 교실에서 활용을 많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지 등록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시험지 등록하는 창이 새로 나올 거예요. 시험지 수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 기본, 실력, 심화, 경시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항수는 30문항까지 선택 가능하세요. 그래서 출제 구분부터 문항 형태 그리고 출제 학년 선택하실 수 있고 출제 범위는 시작과 끝단원 지정하시거나 부분단원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누르시면 관리 탭에서 여기 출제 탭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회원 선택을 통해서 관리 탭에서 아이들한테 시험지를 출력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오답 노트예요. 오답 노트는 우리 아이들 학습하는 데 가장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수학의 경우에는 완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수학 학습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답 노트가 정말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온라인 DB를 활용하는 교재 맞춤 그리고 교재 플러스 맞춤 문제 은행의 모든 문제들에서 채점 입력을 하시면 오답 노트로 반영이 됩니다. 자, 생성하실 때는 학년 이름 선택하시고 학습일을 지정하셔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학습 내역이 뜨게 돼요. 자, 근데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재 맞춤, 교재 플러스의 문제은행, 맞춤 문제은행, 학생별 맞춤, 선생님 시험지 이렇게 출제가 가능하고요. 자, 요거를 선택해서 선택 오답 노트 만들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하단에 오답 노트 만들기 창이 떠요. 자, 출제 옵션은 틀린 문제 똑같이 한 번 더 풀어볼 거냐, 틀린 문제 반복학습, 그리고 틀린 문제, 유사 문제, 비슷한 문제를 풀어볼 거냐, 아니면 풀어본 문제 전체 중에서 다시 한번 풀 문제를 뽑아볼 거냐, 이렇게 3가지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오답노트 같은 경우에는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반복학습이나 유사 문제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복학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2문제만 틀렸어요. 근데 10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러면 2문제만 틀린 문제를 똑같이 다시 풀어보는 거기 때문에 2문제만 나올 수 있어서 설정한 문항수랑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사 문제에 설정한 여기 설정한 문항수대로 교실 출력, 온라인 숙제 반영이 될 거예요. 온라인 숙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모바일 PC, 태블릿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교실 출력은 교실에서 직접 풀 수 있게끔. 둘이 합쳐서 총 문항수는 30문항까지 가능해요. 온라인 숙제와 교실 출력을 합쳐서 30문항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자, 설정 값을 모두 입력한 후에 시험지 등록을 누르면 오답 노트가 생성이 되고요. 관리 탭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숙제, 교실 이렇게 나와 있죠. 채점 입력하는 방법이라던가 시험지 보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여기서는 채점 입력을 했을 때 오답 노트인데도 불구하고 또 틀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채점 입력했을 때 무한 오답지를 생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클릭 버튼이 나와요. 그럼 생성을 누르면 여기서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게끔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또 채점 입력을 했는데 또 틀린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럼 또 생성 버튼이 생겨요. 언제까지 나오냐면 100점 맞을 때까지. 다 맞을 때까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숙제로 이렇게 숙제로 출제한 내용은 학생용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 학생용 홈페이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학생용 홈페이지는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는데요. 기존 회원의 경우에는 자 여기 아이디가 쭉 나와요. 회원 번호가 쭉 나와 있어요. 우리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원장님 번호 있을 거예요.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 관리, 회원 정보 관리에서 우리 아이 김한솔이라는 친구한테 오답 노트를 줬는데 회원 번호가 804005예요. 자, 요 번호 우리 아이가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기 숙제를 하려면.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아이디를 따로 생성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pr.hsplus.co.kr 우리 홈페이지죠. 거기서 로그인을 누른 다음에 804-005 누르고 들어가면 되는데 아이디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기존의 회원, 우리 원장님들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회원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0943으로 저희가 일괄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등록한 신규 회원 같은 경우에는 패스워드랑 아이디가 똑같이 회원 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원장님들께서 저희 테스트 페이지에 원장님 성함으로 등록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학생용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신규로 생성한 회원이기 때문에 회원 번호, 패스워드도 회원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0943이거나 회원 번호거나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들어가면 첫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온라인 학습, 제가 방금 숙제로 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더하기 모양을 누르거나 아니면 온라인 학습을 눌러서 들어가면 학습하기 할 수 있어요. 학습하기 누르면 이렇게 문제가 쭉 뜨는데요. 답안 입력을 다 한 다음에 해답 제출을 누르면 이렇게 진척률이 뜨면서 점수가 반영이 돼요. 이거는 자동 채점되는 거예요. 입력을 하면 자동 채점 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따로 채점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문제를 다 안 풀었는데 해답 제출을 했다. 그럼 여기에 반만 색칠된 동그라미가 나올 거예요. 그거는 해답 입력을 전부 다 한 다음에 다시 제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면은 원장님한테도 점수가 이렇게 반영이 돼요. 자, 근데 여기 틀린 문제가 있잖아요. 또 생성을 누를 수가 있어요. 무한 오답지. 네, 여기서 생성을 누르면 아까 교실에서 생성한 거는 교실에서 풀 수 있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서 생성한 거는 숙제로 다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틀린 거 다시 풀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럼 무한 오답지 생성해 주시면 돼요. 오답 노트에서 무한 오답지 생성해 주시면 우리 아이가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초등 주제학습과 중등 주제학습 이제 얼른 말씀드릴게요. 초등 주제학습 컨텐츠는 계산 영업, 스토리가 있는 수학, 수행평가 플러스 4단계 서술형 국사과 핵심 정리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은 계산 영업부터 4단계 서술형까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계산 영업은 기초 연산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드릴형 문항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드릴형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예습 시기에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1레벨 맞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레벨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0레벨의 보충학습으로서 제공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단원별로 제공을 해드리거나 학기별로 한꺼번에 먼저 뽑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도형이든 연산이든 드릴형 문항으로 아이가 기본 개념만 익힐 수 있게끔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수학. 요즘에 사고력 문제라던가 스토리텔링형 문제들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생활융합형, 과학융합형, 사회융합형 스토리텔링형 문항으로 나와 있고요. 단원별로 4문제에서 6문제 정도 들어있어요. 학기별로 이것도 단원별로 제공이 되고 있고 학기별로도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학기별로 통으로 이거 다 뽑아놨다가 매 단원 끝날 때마다 풀리겠다라고 하시면 학기별로 뽑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학과 관련된 내용, 사회와 관련된 내용, 이야기를 읽으면서 문제 해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문해력이 조금 없는 친구들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문해력을 길러줄 수 있게끔 시간을 조금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행평가 플러스예요. 자, 요거는 저희가 지금 시스템이 2개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저희 신규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새로 생긴 콘텐츠가 수행평가 플러스예요.
자, 요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마찬가지 단원별 학기별로 제공이 되고요. 학교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를 대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네, 핵심 개념 정리부터 필수 유형, 서술형 문항까지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자기만의 개념 정리할 수 있게끔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보시면 핵심 개념이 쭉 빈칸 처리할 수 있게끔, 빈칸 이제 채우기 할 수 있게끔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문제들, 평가형 문항들 나와 있고 서술형 문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맵 형식의 이제 개념 정리할 수 있는 페이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가평가, 자기평가할 수 있는 것까지 나와 있어서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시험 진행한다라고 할 때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뭐 지나간 내용인데 아이가 개념이 조금 잊어버린 것 같다라고 할 때 개념 정리하시면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 다목적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초등 콘텐츠 4가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중등 주제학습에서는 베이직 업부터 보여드릴게요. 베이직 업은 아까 계산력 업 있었잖아요. 계산력 업하고 같은 계열의 컨텐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드릴형 문항으로 연산 훈련할 때 또는 결손 보충할 때 1레벨도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주실 때 컨텐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기별로 또는 단원별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문장제 문제들보다는 간단하게 단답형 문제라던가 아니면 간단한 문제들을 통해서 아이가 개념 조금 어려워할 때 풀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기출 플러스예요. 기출 플러스는 시험지와 주제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요거는요. 전국에 있는 한솔 플러스 원장님들께서 직접 저희한테 시험지를 제공을 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그것을 재구성해서 학교 시험지를 기반으로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 플러스 시험지는 여기에서 기출 플러스에서 시험지는 제공해 주신 시험지 그대로 제가 데이터화한 것이고요. 시험 범위 각각 다르죠. 학교마다 시험 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 그리고 난이도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장님들께서 이걸 사용하실 때는 전부 다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 시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학기별로 난이도는 어떻다. 혹은 서술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중등 1학년 2학기는 시험지가 없어요. 왜일까요? 중등 1학년 2학기 때는 시험을 안 보죠.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 이제 1학년 전체 1, 2학기 둘 다 안 보는 학교도 있고요. 2학기만 안 보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시행이 되면서 저희한테 들어온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1학년 2학기는 기출문제가 제외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지 형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기출 플러스 주제예요. 이거는 주제별로 시험지를 나누어 놨어요. 자, 아까 우리 원장님들께서 제공해 주신 시험지가 있잖아요. 그 시험지를 다 문제를 뜯어 놨어요. 뜯어서 이렇게 기본, 심화, 최다 빈출, 신경향, 서술형까지 다 나누어 놨기 때문에 이 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는 이 학교가 신경향 문제를 그렇게 많이 내더라 또는 서술형의 비중이 높더라 라고 하는 학교들 위주로 제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심화, 최다 빈출, 신경향, 서술형까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아까 제가 초등 주제학습에서 살짝 넘어왔는데요. 4단계 서술형, 초등 주제학습에도 들어있고요. 중등 주제학습에도 들어있어요. 저희 이제 서술형 킬러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4단계 서술형이에요.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1학년은 4단계 서술형이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계는 준비, 기본, 형태, 집중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처음 4단계 서술형을 접하는 친구들부터 서술형 잘하는 친구들까지 수준에 맞게 학습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준별로 학습을 하는지, 서술형의 해결 능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서술형의 서자만 나와도 벌벌벌벌 떠는 친구들이 있죠. 문제 풀라 그러면 문제는 풀어요. 근데 서술해봐라고 나오면 못 풀어요. 답은 맞추는데 서술을 못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죠? 자, 그 친구들이 이 4단계 서술형 학습하면서 목표가 외워서 쓰는 거 아니고요. 답을 불러주는 대로 쓰는 서술형이 아니라 서술형 문제 자체에 대한 해결 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저희 목표예요. 자, 그래서 준비 훈련에서는요. 정말 기본 훈련, 식과 답쓰기 훈련, 문제를 읽고 중요한 거 찾아서 문제 푸는데 필요한 단서를 찾아서 동그라미 하고 무엇을 구할지 밑줄 그으면서 식을 쓰고 스스로 답을 쓰는 훈련을 하게 되고요. 2단계 때는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식 쓰고 답 쓸 줄 알면 그걸 문장으로 풀어야 서술형 답안이 되는 거잖아요. 문장으로 푸는 활동을 해요. 지금 1번 문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곱에서 영의 개수가 다른 하나를 찾고 기호를 쓰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자, 쓰려고 합니다까지가 문제였으면 아이들은 풀었을 거예요. 다 구해서 영의 개수가 큰 거 찾아서 답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풀이 과정을 쓰고 라고 하는 순간 아이들이 못 풀어요. 자, 이때 문장을 만들 수 있게끔 기역부터 리을의 곱을 구하여 영의 개수를 알아본다. 영의 개수가 다른 하나를 찾는다. 라는 풀이 계획을 주고 있어요. 이 계획대로 문장을 만들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기역부터 리을의 곱을 구하여 영의 개수를 알아본다라고 했으니 기역은 얼마, 니은은 얼마, 디귿은 얼마, 리을은 얼마, 이고 0은 몇 개이다 라고 하면 문장이 끝나죠. 그리고 영의 개수가 다른 하나를 찾는다라고 했으니 영의 개수가 다른 하나는 리을이다 라고 하고 답을 리을로 쓰면 서술형 한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이 계획을 참고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3단계는 형태별 훈련인데요. 서술형도 하나의 형태잖아요. 유형이잖아요. 근데 이 서술형 안에서도 총 12가지의 유형이 나누어져 있어요. 교육부에서 12가지 유형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일반형 문항도 있고요. 문제 만들기부터 그림 그려서 해결하는 거, 풀이 과정 완성하는 거, 빈칸 채우는 거 등등 12가지 유형을 쭉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형태별로 문항 해결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풀이 계획 나와 있고요. 쌍둥이 문제로 한 번 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 이렇게 서술형 연습을 했으면 이제 완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집중훈련에서는 채점 기준을 줘요. 채점 기준을 주고 아 여기까지는 해야 내가 만점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풀이 계획을 세우고 풀이를 쓰면서 여기다가 연산까지 한 페이지 안에서 끝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4단계로 서술형을 훈련하는 거예요. 자, 원장님께서 서술형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오는데 하루 만에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능력이 끌어올려지지는 않겠죠. 각 단원별로 아이가 학습을 진행할 때 각 단원별로 서술형 연습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 콘텐츠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콘텐츠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많은 콘텐츠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를 고민해 보는 게 우리 원장님의 숙제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까지 콘텐츠 다 말씀드렸는데 나는 이거 다 쓸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별로 니즈가 다를 수도 있고요. 학생들마다 필요한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사용한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또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도 적절한 콘텐츠를 사용하시는 게 큰 학습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학습 수준에 따라서 개인별 학습 플로우의 표준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표준이에요. 이거를 꼭 따라가야 한다가 아니라 표준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시되 여기서 더 필요한 것 넣어주시고 우리 아이한테 이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건 빼시면서 원장님의 교실에서 사용하시는 거를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초등을 기준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하위권이든 중위권이든 상위권이든 최상위권이든 기본으로 사용하는 거는 개념 플러스와 계산력 플러스 이 두 가지는 꼭 가져가고요.
자, 그리고 하위권의 경우에는 교재 맞춤을 아까 보여드렸어요. 그죠? 자, 교재 맞춤은 교재에 맞춘 학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개념 플러스를 학습하고요. 개념 플러스를 학습한 다음에 개념 플러스 수준의 학습을 조금 더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하시는 컨텐츠가 교재 맞춤이에요. 그래서 교재 맞춤 사용하시면서 계산력법, 하위권 친구들의 경우에는 학생별 맞춤의 문장제 문제들을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력업을 먼저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중위권, 상위권,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생별 맞춤을 사용해요. 교재 맞춤은 교재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학생별 맞춤을 권장을 드리는데 난이도는 조금씩 다르게 레벨은 조금씩 다르게 설정하시는 게 좋겠죠.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3, 4레벨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상위권 친구들에는 7, 8, 9레벨 중에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레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본으로 보는 거는 4레벨 정도 완벽하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학교 시험 100점 받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로 나누어서 생각하시지 않는 거 이제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 플러스에 있는 익힘책 플러스와 유형 플러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상위권은 마찬가지 익힘책 플러스, 유형 플러스 쓰는데 난이도를 조금 다르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최상위권 친구들의 경우에는 유형 플러스하고 선생님 시험지. 익힘책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익힘책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유형 플러스 실력을 풀면서 원장님께서 최상위권 문제, 심화 문제, 경시 문제를 넣은 최상위권 문제를 출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단원 학습이 끝나면 단원 평가에 오답 노트는 꼭 사용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지역별로 그럼 학교별 이런 편차에 따라서 적절한 콘텐츠가 다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주제 학습에 있었던 수행평가 플러스라던가 스토리가 있는 수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더 크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런 콘텐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콘텐츠별로 언제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이 끝나면 마지막에 이제 뭘 해야 되나요? 학습이 끝났을 때는 학습 분석표를 통해서 우리 피드백 상담 진행하셔야 되죠. 지금까지 잘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평가하고 반성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 학습 분석표 들어가서 학년 이름 선택하시면 학습 분석표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거는 학습 이력이 있을 때, 채점된 이력이 있을 때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꼭 채점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습 분석표에 반영되는 콘텐츠는 온라인 DB로 관리되는 교재 맞춤, 교재 플러스 맞춤 문제 은행의 학생별 맞춤과 선생님 시험지까지입니다. 채점 입력을 꼭 해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석표 보기를 누르면 학습 성적 분석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 성취도부터 시작해서 월간 성취도, 주간 학습한 문항수, 주간 성취도, 그리고 영역별, 단원별 성취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단원을 얼마나 학습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습 분석표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을 해주시는데 우리 아이들 바인더가 다 있잖아요. 개인 바인더에 표지에 분석표 붙이고 한 달 동안 공부했던 교재, 개념 플러스, 계산력 플러스, 온라인 학습 교재까지 이제 제본하거나 묶어서 가정으로 보내주시면서 지금까지 학습 과정과 결과를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 학습 로드맵을 이렇게 짤 것이다 계획 상담하시면 책임 있고 또 체계적인 학원의 이미지를 심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온라인 컨텐츠까지 쭉 다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원장님들한테 제가 과제를 드릴 거예요. 과제는 교재 맞춤부터 시작해서 교재 플러스 학생별 맞춤, 오답 노트, 학습 분석표 생성하는 건데요. 교재 맞춤 생성하시는 거 아까 잘 보셨죠?
교재 맞춤 생성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교재 플러스 생성하시는 건 제가 잠깐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이 학생별 맞춤, 오답 노트, 학습 분석표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특히 오답 노트 같은 경우에는 학생용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학습하기, 해답 제출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요거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지금 잠깐 제가 시간 드릴게요. 캡처하시거나 사진 찍어두셨다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과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학생은 원장님이 생성해 놓으신 원장님 성함으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저희 테스트 홈페이지에서. 자, 캡처가 끝나셨을까요?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교재 플러스 생성하는 방법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재 플러스가 세트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한테 주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접속하실 때 pr.hsplus.co.kr 다 알고 계시죠, 원장님? 자,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시는데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팀 테스트 아이디 T300332 비밀번호는 T0943으로 들어오셔서 자, 회원관리에서 원장님 성함으로 쭉 생성해 놓으셨을 거예요. 아직 안 해놓으신 원장님들께서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원장님 성함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할 건데요. 학습관리에서 교재 맞춤, 교재 플러스에서 단원평가, 그리고 맞춤문제은행에서 학생별 맞춤, 오답노트까지 하고요. 그리고 학습 분석표 확인하시는 것까지가 과제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는 다 이제 아까 보여드려서 아실 텐데 교재 플러스는 생성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단원평가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 3학년 걸로 생성을 할 텐데요. 3학년 1학기 1단원 기본 1회차로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서 회원 선택을 눌러주셔야 돼요. 자, 세트지 만들어져 있는 세트지를 회원에게 발송해주는 역할이에요. 이거는 회원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쭉 보시면 원장님 이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검색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저는 제 이름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추가 누르신 다음에 체크하시고 추가 누르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문제지가 생성되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생성하시면 관리 탭으로 바로 이동이 돼요. 그러면 제 이름으로 단원평가가 생성이 됐죠. 그렇죠? 여기서 인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채점 입력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채점 입력을 하셔야 오답노트에 반영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채점 입력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맞았는데 좀 애매해요. 그럴 때는 체크해 주시면 이것도 오답노트로 반영이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 눌러주시면 점수 문항수가 반영되고요. 오답노트에서 날짜 지정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단원평가까지 같이 생성해 보시는 게 과제입니다. 자, 네, 보이시죠? 분석표 생성해 보시는 것까지. 자, 요거는 제가 금요일에 우리 테스트 홈페이지에 생성을 해 놓으시면 금요일에 제가 그 테스트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거예요. 이거는 따로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꼭 안에 들어가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원장님들께 이제 학습 콘텐츠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려야 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제목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융합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수리논술, 독서논술, 창의력 플러스 오럽, 한글 익히기 이렇게 5가지 컨텐츠가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원장님들께서 우리 교실의 킬러 컨텐츠, 다른 교실하고 다른 차별화 컨텐츠로 가져가실 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래 우리 요렇게 학습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여기에 주 5일 학습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주 4일, 교과 학습은 주 4일로 줄이고 나머지 하루는 이렇게 융합 컨텐츠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3일로 교과 학습을 줄이고 플러스 학습에서 스토리가 있는 수학이라던가 창의력 플러스, 전과목 학습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교실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는 전 과목을 엄마들이 원한다. 라고 하면 오럽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사고력에 대한 니즈가 많다. 라고 하면 수리논술이나 독서논술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원장님들께서 지사님들하고 조금 논의를 해보시고 지역에 대한 니즈를 잘 파악하신 다음에 교실 운영하는 모델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읽어내는 힘, 생각하는 힘, 표현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재 구성은 유클리드, 파스칼, 가우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업으로 6명까지 수업 진행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1대1로 수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일상생활에 관련된 문제, 실생활의 소재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로 접근을 하고요. 교과학습할 때처럼 개념이 이거야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개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원리를 알아보고요. 알아낸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펼치기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있게끔 토론도 해보고 자기 생각을 발표도 해보면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아이들이 직접 직접 활동한 교재예요. 분수는 왜 필요할까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그림으로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활동을 진행하면서 생각의 크기를 키우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활동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흥미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선행을 나가는 친구들까지 누구나 활동할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주 지침서가 있어요, 원장님. 요거는 수업하실 때 정답과 풀이에 가시면 교수 지침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고 자료실에서 우리 이제 활동지 같은 것도 다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독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읽기 능력을 길러주는,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을 길러주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문해력이 좀 낮다, 혹은 우리 지역에서 독서에 대한 니즈가 많다라고 하면 간단한 독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글쓰기 활동 할 수 있게끔 하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책을 읽고 생각을 쓰고 생각을 나눠보는 활동부터 시작해서 갈래글 형식에 맞춰서 글쓰기, 그리고 논술, 자기 생각을 표현해보는 논술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교수 지침서가 정답과 풀이에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 독서 논술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창의력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패턴 블럭, 칠교놀이, 쌓기나무 각 2권씩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는 1, 2학년부터 3, 4학년까지 활용이 가능하고요. 쭉 보시면 아이들이 수학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도형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간 감각 자체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이제 활동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흥미를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는 교재고요.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직접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교 교과 이해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부터 시작해서 패턴 블럭, 그리고 쌓기나무까지. 특히 쌓기나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앞에서 본 모양, 위에서 본 모양 그리면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직접 눈으로 보면서 활동할 수 있게끔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창의력 플러스도 정답과 풀이에 정답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매뉴얼이 교육자료실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럽, 이거는 전 과목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국어, 사회, 과학 교재이고요. 학년별 각 10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방학 교재가 한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10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교과서의 주요 개념을 학습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기본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체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록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핵심 정리할 수 있게끔 나와 있고요. 오럽하고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살짝 넘어갔었던 국사관 행심 정리 요 컨텐츠가 있었잖아요.
국사과 핵심 정리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을 단원별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내용 따라쓰기, 단원별 개념 따라쓰기부터 시작해서 개념 확인하는 간단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단원 평가를 본다. 근데 엄마가 이런 거 부분 좀 챙겨줬으면 하는 엄마들이 있다라고 할 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글 익히기는 예비 초등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우리 학원에 1학년 친구가 왔는데 아직 받침자를 잘 모른다. 혹은 한글이 틀려서 한글을 쓰는 게 틀려서 수학 답을 적었는데 틀리게 쓰고 있다.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4호 구성이고요. 아이들이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놀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한글 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 자료실에 한글 쓰기 연습판이 있습니다. 같이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컨텐츠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컨텐츠가 저희 이제 시스템이 지금 두 개가 같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구 시스템 하나하고 신 시스템 하나 이렇게 두 개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두 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4월까지는 교재 주문 구 시스템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4월까지는 구 시스템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5월 2일부터 정식 오픈이 될 거예요. 신 시스템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원장님께서 학습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신 시스템으로 옮겨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신 시스템으로 얘기를 드린 거는 한번 테스트해 보시게끔. 그래서 저희 과제 안내를 드릴게요. 과제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원장님. 과제가 오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과제냐면 어제 과제 원장님들 혹시 제출해 주셨을까요? 제출해 주셨겠죠, 원장님?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어요. 오늘 아마 많이들 제출하시겠지 생각해서 아직 확인은 안 했는데 오늘은 과제가 두 가지고요. 제가 지금 5835로 끝나자마자 바로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자, 링크 접속하셔가지고 답안 입력하시고 운영계획서 업로드 해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신시스템 접속하셔서 온라인 콘텐츠 생성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원장님? 교재 맞춤, 교재 플러스 단원 평가, 그 다음에 학생별 맞춤, 오답 노트, 학습 분석표까지. 자, 온라인 콘텐츠를 생성해 놓으시는 거, 생성하셔서 채점하시고 오답 노트까지 해보시는 거. 그게 저희 실습 과제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과제 언제까지 해주시냐면 금요일 2시까지입니다. 금요일 2시에 제가 과제 잘 제출해 주셨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과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02-2001-5835 교육팀 번호입니다. 문자 발송된 번호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내가 끝나자마자 바로 문자 발송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는데요. 어떻게 원장님들께 도움이 많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셨나요? 원장님들께서 이제 오늘 컨텐츠에 대해서 쭉 다 배우셨는데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 보시는 시간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언젠가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원장님. 자, 다음에는 우리 신입교육은 거의 끝났으니까 융합교육, 신입가정교육은 지자님과 함께 하시고 융합교육이 끝났으니까 다음번에는 마스터과정이라던가 경영완성 과장때 우리 원장님들께서 많이 많이 성장하셔서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교육 들으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출석 체크 아직 안 해주신 분들 꼭 채팅창에 성함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배경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이제 채팅방 종료하겠습니다. 혹시 문자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교육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